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구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8월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8월 시험을 분석하여 9월 시험을 대비하자라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쓰기제 일부분은 4개에서 5개 주어진 제시어로 문장을 완성한다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열문항이 나오는데 배점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94번 문제는 여러분 딱 첫 번째 제시어 보니까 B가 나오죠. 만약 이 문제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7탄의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우리 지금 9탄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탄 잠시 멈춰놓고 7탄 보고 와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문을 완벽하게 숙지한 학우님께서는요. 비교문 딱 하면 연상되는 거 있죠?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러, 기타 성분. 그럼 그 어순에 맞게끔 어순을 완성해 보시죠. 자,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답은요?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러, 결과. 정답 뭘까요, 여러분? 2번. 这儿的空气质量比5年前好多了. 여기에 공기의 질은요, 5년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거예요. 비교문이죠. 선생님,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는데요? 네. 비교문은 특수문형이에요. 그래서 꼭 나오니까요. 자주 출제되니까요.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7탄과 연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비교문 B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여러분. 꼭 기본 틀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은 1년의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5년 전보다 비 5년 前. 자,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실게요. 质量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품질이에요. 물건에만 쓰지 않아요. 질량이라는 한자의 도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것의 물건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품질이란 단어가 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면의 질, 식사의 질, 공기의 질 요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시험에 실제 똑같이 다양한 영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의 질을 뭐라고 할까요?空气 质量 요런 걸 덩어리로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예요. 주어, 비, 비교 대상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요. 좋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해서 항상 비교문에서 결과는 수로 뒤에 배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설령 분리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로 뒤에 배치해 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 비, 비교 대상 체크해 볼게요. 공기 질이요. 5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요렇게 틀. 이제 여기다가 꾸며주는 성분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즉 주어 앞에 더가 있으니까 더를 딱 주어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관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쩔더 이렇게 들어가요. 안 돼요. 주어를 먼저 잡고 비교문의 어순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의 공기질은요. 5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这儿的空气质量比 5年前好多了. 쌤, 거의 하중 수준인데요? 맞췄어요. 그래요. 여러분, 동사 수럼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형용사 수럼은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비교문 나오면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자, 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시어에 방지아가 있어요. 여러분, 유추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매칭을 좀 시켜볼게요. 방은 뭐예요? 사급 시험에 방을 정리하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지엔 집이에요. 자, 지하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쓰기 강의에서 알려드렸어요. 지하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느낌 오죠? 집값. 집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뭐라고 한다? 방지야. 이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뭐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를 조금씩 차근차근 매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입니다. 방지야.
자, 띠 낫다라는 의미 나왔고요. 딱 4개에서 5개 제시어를 먼저 스캔하세요. 비가 나왔네? 그럼 비교문의 어순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러 딱 나왔어요. 그리고 또 형태는 더가 있네요. 그럼 당연히 명사 앞에 요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제가 생소한 어휘가 2개가 있는데 요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해보세요. 집값이요? 낮아요. 이렇게요. 방자띠. 어디보다 낮아요? 요렇게. 그런데 어디에? 이런 식으로. 내가 몰라도 주어 앞에 관용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비교문 부사어로 넣어주시면 모르는 어휘가 있다 하더라도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현강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단어를 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실제 시험에 가셔서도 적응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순배를 했으니까 단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취는요, 구역, 구간을 이야기해요. 취. 여러분 취가 우리가 사급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차이점이란 단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차이점 뭐 있어요? 취, 비에 이런 것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수 있어요. 차이점 취, 비에의 취구나. 그럼 취하우 취는 뭘까? 여러분 취하우 취는요. 교회, 변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지역. 그래서 치아오 취 교회의 집값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듣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왔고요. 치아오 취 교회의 집값은요. B. 그렇다면 시의 취는 뭐예요, 여러분? 시내예요. 시내의 것보다, 시내보다. 더 뒤에는 앞에 명사가 언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생략한다.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의 집값보다 낮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오 취 듣기에 많이 나오고요. 시내는요. 시취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취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작을 소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주변. 그래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우리 동네까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뭐라고 하냐면 시아오취라고 해요. 이거 현지에 가셔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시아오취, 시아오취, 시아오취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 구요, 구간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변두리 외곽은요, 지하우취, 시내는요, 시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시아우취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문 쉽죠? 이제는 비교문의 정확한 어순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郊区的房价比市区的低. 그렇죠. 교외의 방값은 시내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94번 비교죠? 좀 쉬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난이도 좀 올라가 볼까요? 약간 낮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럼 7탄의 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띠, 이, 시에 요런 성분들을 어디 뒤에 붙일 수 있다? 수러 뒤에 붙일 수 있다. 뭐로? 결과 성분, 즉 보어로 수러 뒤에 배치될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9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풀어 보실게요. 일단은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람이 작년보다 많다. 이렇게 뼈대는 얼른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주어가 관용어 수식 지금 받고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관하는, 보는 사람, 참관하는 사람이요. 작년보다 많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참관다란 비취년 또 이렇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분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비교문은 알아요. 주어 비 비교 대상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今年来植物园 여러분 올해 식물원에 와서 그럼 그 뒤에 뭐예요,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즉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용어가 지금까지는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주술구, 술목구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관용어가요. 혹은 목적어가요. 요렇게 첫 번째 수러, 두 번째 수러의 형태로도 관용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식물원에 와서
참관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많더라. 이런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용어 자리에 배치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라이를 수어 자리에 넣으려고 하지. 이걸 더와 함께 관용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지를 포인트 잡아보시라는 거죠. 올해 참관하러 식물원에 온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사람들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近年来植物园参观的人比去年多. 단순히 주어비 비교 대상만 알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더라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쓰기 강의를 안 해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이 강의는 시험 보시러 가기 전에 정말 보시면 유익한 강의라고 제가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94번 응용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 틀릴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데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국어신 어감이 있는 친구. 자, 여러분 제가 이 강의 하기 전에 처음 중국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들어보세요. 한국어 중국어热마 이랬어요. 한국어 중국어热마. 여러분 저는 정말 중국에 유학을 간 이유가 중국어가 재밌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법을 전공했고요. 중국어 어법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딱 중국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국어 중국어 요, 왜 요는 동사인데 왜 여기 들어갔지? 그리고 덥다인데 왜 이런 말 하지? 한국어 중국어 마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이제 어순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기를 좋아해요. 한국어 중국어 마 도대체 뭐야? 이랬어요. 그래서 올해 유학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가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뭐뭐만큼이야. 그게 뭔데? 한국은 중국만큼이나 덥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의 그런 뜻이 어딨어? 요는 동사잖아. 있다 없다 아니면 뭐 맞아 않았다 매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에는 여러분 비교의 용법이 있었던 거죠. 저는 중국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계절 할 때 항상 배웠어요. 한국어 중국어热마 여름에 한국이 중국만큼 그렇게 덥냐? 이럴 때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고요. 또 겨울에 한국어 중국어冷마? 한국이 중국만큼 그렇게 춥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요는 동사의 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사의 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문의 용법도 있구나. 저는 말로 먼저 배웠고 그것들을 구조로 이제 익힌 거죠. 그래서 94번은 이런 문형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이 문제는 다 틀려요. 자, 说得好. 말은 잘한대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说得好. 말은 잘해. 이렇게요. 자, 저 다이 이번 8월에 적중했잖아요. 8월에 가전제품을 한 대, 두 대, 세는 양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이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계 나와야 되겠죠. 노트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그래서 제가 이걸 겨냥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저 다이 비지 2번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说得好 말은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수어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 있어요? 매요. 요거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에 대한 부정은 매요. 그 뒤에 요거를 뭐로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94번은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요와 매요의 비교의 의미로서 B는 뭐뭐보다라지만 요는 뭐뭐만큼 그리고 매요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비교문으로 이게 역시 시험에 나온 예문이에요. 이거는 난이도 상상 정도. 어감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주어, 그 다음에 비 대신에 이어, 그거에 대한 부정, 매요, 비교 대상, 수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이요, 광고상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가요? 비지반. 광고상만큼, 이어 광고상.
그러면 광고상만큼이나 좋다 그러면 말한 대로 좋더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정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광고상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타에는 당연히 주어 앞에 관용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 노트북은요. 광고상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던데요. 너무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这台笔记本没有广告上说的好。这台笔记本没有广告上说的好.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한국어, 중국어,热마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은 아무리 덥다 해도 중국만큼 덥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중국만큼 덥지 않습니다. 한국어, 没有 중국어, 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 또 바꿔볼게요. 한국어, 중국어, 冷마 겨울에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아니요. 한국은 중국만큼 이렇게 춥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어, 没有 중국어, 冷 没有 나오죠. 요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요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탄에는 비교문을 설명했다면 제가 비교문에 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와 매요도 비교문으로 활용이 될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트북은요. 광고상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는데요? 这台笔记本没有广告上说的好。这台笔记本没有广告上说的好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 중, 상 다양한 관련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8월 달에 다이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9월에 꼭 적중해라.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为你们加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